자, 정봉주 전 의원과 인터넷 매체, 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분과의 공방이 그야말로 진실게임으로 흐르는 또 양상입니다. 일단 어제 기자회견 후에 또 이 피해자분이 반박 입장을 냈죠.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어제 오전 11시에 기자회견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좀 반박 기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된 다음에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에 증인과 피해자를 앞세운 보도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예. 이 정 전 의원의 해명 요지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었는데 피해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지적한 부분 날짜, 장소, 행위에 대한 기술 이런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 바뀐 부분이 없다면서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예. 날짜는 2011년 12월 23일로 확정을 했고요. 장소는 여의도 렉시턴 호텔 레스토랑의 룸, 그리고 성추행 행위에 대한 부분도 그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기 위해서 얼굴을 들이밀었고 입술이 스친 것이다. 이 팩트를 아주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또 수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기록이든 나오게 될 거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어허. 자, 이 7년 전의 일을 두고 기억 전쟁에 들어간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12월 23일에 대한 기억. 시간이 3시부터 5시까지냐, 1시부터 2시냐, 이것도 서로 입장차가 있고 되게 복잡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제는 그런 어떤 시간이냐, 1시, 3시가 맞냐, 예. 5시냐, 시간 싸움이, 그러니까 본질을 흐리고 지금 시간 싸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 전 의원은 해당 일은 12월 23일에는 호텔에 간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3일에는 아예 호텔에 간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낙곰수 멤버들과 만났다는 사진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예. 그런데 이 피해 여성 A씨의 입장은 다릅니다. 23일에 정 전 의원을 만나긴 했지만 당초부터 이 만난 시간을 3시에서 5시로 특정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에 따르면 오히려 이 정 전 의원의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어쨌든 이거는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수사해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정봉주 전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잡았던 측근인 분이 아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렉시턴 호텔에 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의 그 주장을 완전히 맞받아치는 새로운 주장이 또 제기가 된 거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은 왜 1시 정도쯤 해가지고 을지병원에서 쓰러진 어머니 뵙고 한 2시 40분 이때쯤 돼가지고 홍대로 넘어가서 명진 스님도 만나고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민국파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아까 민국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봉주 전 의원 어떤 수행을 좀 자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정봉주 전 의원과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주장을 한 게 뭐냐면은 한두 시경, 즉 병원에 들렸다가 그 홍대 명진 스님 등을 만나기 전 그 사이 한두 시경에 병원에서 바로 렉시턴 호텔로 갔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억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데 정봉주 전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호텔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또 그 을지병원에서 그 렉시턴 호텔이 여의도에 있잖아요. 거기를 들렸다가 그 다음 약속 장소인 합정으로 가면은 이거 괜히 좀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도 기억이 난다고. 당일 23일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을지병원에 갔었는데 그렇죠. 이 민국파라는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어머니가 쓰러진 을지병원 갔다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렉시턴 호텔에 들렸었다라고 잠깐 들렸다가 그 다음 주장을 하는 일정으로 거군요. 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민국파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당시에 그 정 전 의원을 수행한 거예요? 네, 그 정 전 의원의 과거 팬클럽 이름이 바로 이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이른바 미곤스라는 곳인데요. 이 바로 카페직이었습니다. 민국파는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라 닉네임인데요. 그냥 민국파라고 통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민국파는 정 전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이던 지난 2012년 7월까지도 정 전 의원과 굉장히 가깝게 지낸 것으로. 사람 이름은 아닌 거군요. 그러니까 민국파가. 닉네임인 거죠. 별명 같은 것이죠. 한데 이 민국파와 정 전 의원은 2012년 8월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며 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여부를 두고서 입장 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두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수용 비서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지만 정치적 입장 때문에 헤어진 것만큼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민국파 주장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새벽에 바로요? 네, 그렇습니다. 또 시간 문제를 거론하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서울 하계도 을지병원에서 어머님을 병문안한 시각이 오후 1시를 훌쩍 넘긴 때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한 여의도 호텔에 오후 2시 전까지 도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설명입니다. 정 전 의원은 이와 함께 그 민국파, 필명이죠. 민국파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SNS에 남겼는데요. 서울시장 선거 캠프 준비 도중에 자필 반성문을 자신한테 제출하면서 용서를 빌었던 분인데 또 예전 버릇을 못 버린 듯하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봉주 전 의원을 지지하는 이 팬클럽 같은 경우, 미건스 같은 경우에는 민국파가 눈에 가시일 것 같아요. 이 미건스는 민국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일단 근데 그 미건스 팬클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건스 카페 회원들이 정 전 의원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하는 그런 주장들도 신빙성이 있는지 일단 좀 따져봐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온 주장들에 따르면은 그 정봉주 전 의원과 민국파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그분과 양측 간에 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건 여러 정황상 좀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내용을 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미건스에서 민국파에 대해서 민국파를 겨냥해서 남긴 내용들이죠. 우리 카페에 큰 분란과 상처를 남기고 비례대표 공천까지 달라고 했던 민국파님. 마치 민국파라는 분이 그 정봉주 전 의원과 뭐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써놓은 거죠. 그리고 카페직에 내려놓으라고 회원분들을 압박해 그 압박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카페를 폐쇄시킬 수 있어요. 협박을 했던 민국파님. 또 어떤 글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봉도사,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죠. 봉도사 수감 중에는 면회로 장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관계 유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이상한 게 이 정 전 의원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예고한 사람을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보도한 인터넷 매체만 지금 그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지 정작 제보자에 대해서는 좀 침묵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보면은 지금 정 전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런 입장을 드러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처음부터 저는 그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수차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A씨 주장과 프레시안 간의 관계를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프레시안에서 허위를 했는지, 그러나 프레시안에 나온 내용은 상당 부분 거의 모두 다 허위이기 때문에 저는 A씨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프레시안 보도를 문제 삼는 겁니다. 네, 정 전 의원의 말을 조금 더 전해드리면 평소 미투를 본인이 지지하고 있고 또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기 때문에 언론사만 상대한다는 입장인데 이런 정 전 의원의 반응은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제보자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은 그 제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거든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청구하거나 반론 보도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싸움이 더 힘들 수도 있는 게 이 언론 보도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더라도 그런 사실을 보도할 당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기자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고 또 보도 목적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이 되면은 형사처분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피해자의 주장대로 강제 성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 현행법상 친고죄 폐지 전의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것이 지난 2013년입니다. 그런데 이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2011년이기 때문에 이 전이죠. 그래서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이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뭐 법적 처벌은 못하더라도 양측 주장이 너무 다르니까 이게 또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또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양측이 너무 다른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처럼 뭐 사진이라든지 본인의 기억, 뭐 진술만으로 공방해서 이게 드러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법적인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고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뭐 문승진 기자는 수사를 통해서는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지만 이게 사실상 2011년 당시에 호텔 CCTV 같은 게 있어야지 정확하게 증명이 가능한 있을 거잖아요. 가능성이 좀 낮죠. 네, 7년 전인데. CCTV가 있을 가능성은 저도 좀 낮다고 보거든요. 한 번 또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호텔 이름도. 그래서 뭔가 현실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가능성 전 이것도 조금 낮고 주변인을 중심으로 그냥 진실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데 그 전봉주 전 의원은 오늘 언론사를 상대로 일단 고소한다고는 했어요. 그렇죠. 그 성추행 의혹을 단정적으로 이제 보도를 했던 뭐 인터넷 매체 등 해가지고 언론사 한 두세 곳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그 전날 SNS를 통해서 예고를 하긴 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기다림이라는 인내의 공소시효는 딱 오늘 하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그러니까 오늘이 되겠죠. 저는 중앙지검으로 향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리고 왜 일전에 뭐 일간지에 정정보도 해달라 이런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뭐 내가 그 여성을 만난 적은 있었다. 그걸 두고 뭐 23일 날 만나느냐 아니면 그 전에 만난 걸 말하느냐 뭐 이제 해석이 좀 이렇게 분분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프레시안 그 이제 최초 그 의혹을 제기했던 프레시안이라는 그 매체는요 반박글을 올렸어요. 해당 일간지 정치부장이 확인한 바로는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정정보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라고 주장한 현직 기자 A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호인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변호사를 자청한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그 바로 이제 박훈 변호사인데요. 그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그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 측에서 이 그 민국파가 그때 하필이면 또 이제 그 미건스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 시점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빨간색과 자주색으로 된 그 글을 올리면서 형식을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이 자기를 갖다 수행했다 그러면 일반 PC를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올렸겠느냐 하면서 민국파의 거짓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박훈 변호사의 주장은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다. 저 정도가 그 모바일이나 아니면 또 이제 노트북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했다 하면서 무료 변론을 자청하고 나섰는데요. 이 박훈 변호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러진 화살의 영화 속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얼마 전 고 김광석 씨 아내 서예순 씨의 이 변호를 맡아서 주목을 끌기도 한 인물입니다. 또 노동문제 전문 변호사인데요. 2000년부터 금속노조 상근직으로 활동하면서 2001년 대우자동차 당시 GM에 매각이 됐는데 정리해고 투쟁에도 가담했던 진보적 성향의 변호사입니다. 어쨌든 뭐 저는 아까 뭐 윤희 기자는 이게 법적으로 이 수사를 해보면 밝히기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민국파도 있기 때문에 대지신문이나 이런 걸 하면은 충분히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수사 불가피할 거 보여지고 또 여기에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복당 심사도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된다면은 뭐 무언가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게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만약에 사실에 부합되지 않은 거짓 해명을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복당 심사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만약에 반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정 전 의원의 결백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동력을 살릴 가능성도 일각에선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들 60명 이상이 무더기로 입건됐다라는 소식은 또 뭡니까? 그 정봉주 전 의원의 열성 지지자 60명이 그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이 누구인지 밝혀냈다면서 신상탄에 나섰는데요. 1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로 지목된 S씨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정 전 의원 열성 지지자 60명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죠. 그러니까 고소된 60명은 이번 사건과 무관한 제3자를 폭로 여성으로 지목한 뒤 인터넷 공간에서 신상을 공개하거나 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확인 결과 S씨는 이 언론사와 무관한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가운데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일부는 뭐 사이비 미투다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말이 나와서 또 논란이기도 해요. 네, 조기석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사이비 미투로 미투가 오염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투는 공인의 성적 추문이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증거나 논리도 미약한 일회성 성추행을 익명 폭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를 역대 최고의 호황으로 이끌었던 클린턴도 사생활이 도덕적이어서 훌륭한 대통령이었나라고 쓰기도 했는데 바로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기숙 교수 사실 저는 낯설지가 않아요. 예전에도 한번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방중하셨을 그 당시였는데 우리 기자들이 이제 방중 일정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 경호원에게 폭행당했던 사실 다들 기억하실 텐데 네. 당시 이제 조 교수가 경호원의 정당방위 가능성을 제기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 교수는 당시에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무리를 일으켰다면서 사과를 했고요. 앞으로 정치 발언을 삼가고 장기간 자숙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때 아무래도 이 조 교수가 야권에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시켜서 정치적 공세를 좀 펼쳐서 그런 논란 종식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뭐 몇 달 되지 몇 달 안 됐습니다. 지금 한 서너 달 된 건데요. 또다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인데 조 교수가 언급한 일회성 성추행 아무래도 이거는 뭐 정봉주 전 의원이나 민병두 의원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오늘 민 의원 사퇴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민병두 의원 사퇴 네, 그렇습니다. 철회. 네, 앞서 이제 민주당은 미투 운동에 동참을 하겠다 이런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었는데요. 그 지금 여권과 진보 진영이 일회성 운운하는 것을 보면은 이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좀 안일하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전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 불륜 의혹에 휩싸인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인데 처음에 의혹을 제기한 오영환 씨를 회유하려고 한 정황이 지금 또 드러난 모양입니다. 문제가 된 박수현 전 대변인의 통화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카톡으로 좀 형님 입장문을 방에 좀 비공식으로 제출해줄 입장문을 좀 한번 써봤어요. 초안을. 네네네.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만약에 내가 이기고 도지사가 됐어. 자, 그럴 때 나중에 형님이 저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나중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언제 이런 통화가 이루어졌고 문자로 뭘 보내겠다는 겁니까? 예, 어제 그 아침 7시였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각이었었는데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불륜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그 오영환 씨에게 오영환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을 했습니다. 예. 대신 좀 읽어달라 이런 취지인데요. 이혼의 원인은 불륜이 아니라 생활고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민주당의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제출해달라 그런 요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통화 내용 자세히 들어보면은 도지사가 되고 나서 내가 형님한테 그래도 뭔가 뭐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또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변인은 오영환 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보상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해서 이 때문에 이제 불륜 의혹 제기한 오영환 씨를 회유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오영환 씨는 이런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통화 내용마저 한번 들어보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한 게 아닌데 거짓말을 했다고는 할 수 없지요. 페이스북에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니 페이스북이 아니라 당에다 입장문을 낼 때 비공개라도. 자, 이런 회유 의혹에 대해서 이 박수현 전 대변인은 무슨 일이야? 아니거든? 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는데 일단 본인의 그 해명 발언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슨 회유와 협박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예, 정말 그런 인간적인 어떤 바탕 위에서 그렇게 대화를 진행한 것이고요. 박수현 전 대변인이 오늘 새벽 1시경에 본인 SNS에 그 장문의 글을 올려서 이 회유 의혹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오영환 씨가 먼저 어떻게 도와주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문자식으로 이제 연락을 해왔는데 그렇게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를 했다는 입장을 중앙당 지도부에 전달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영환 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함정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영환 씨가 이제 말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정리해서 내가 이제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게 끝이었다는 거죠. 대화의 끝이었고 하루 종일 통화가 안 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쓴 글을 보면은 사람의 악마적 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밤이다. 그리고 이런 뒤통수를 하도 당해가지고 별로 이상하지 않다라는 식의 어떤 자두 섞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박수현 전 대변인이 민주당의 다른 또 충남지사 예비 후보인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글을 올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인의 SNS에
민주당의 또 다른 충남지사 예비 후보죠. 양승조 민주당 의원과 복귀왕 전 아산시장을 향한 도움 요청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박 전 대변인은 저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벼랑에서 떨어지는 동지를 향해서 손 좀 잡아주시면 안 되느냐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당 지도부의 두 분이 함께 우리 셋이 아름답게 경선할 테니까 박수현 동지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요청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박 예비 후보가 꿈꾸는 경선을 그 수세 몰린 박 예비 후보 입에서 나왔으니까요. 이 말이 참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여성 당직자 공천 특혜에 또 지금 불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박 전 대변인을 두고 자진 사퇴를 권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위기감 때문에 아마도 박 전 대변인이 이런 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이 연애하는 도지사를 꿈꾼다 이런 또 표현을 썼군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운동을 재개를 했는데 연애하는 도지사를 꿈꾼다 어떤 맥락인지는 먼저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연애하는 도지사 멋지지 않습니까? 저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지사로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꿈을 꿔봅니다. 저기 이제 어떤 맥락이었냐면 기자회견에서 이제 도지사가 되면 연애할 것이냐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뭐 나는 이제 여유 있게 받아친 거예요. 연애하는 도지사 멋지지 않냐. 근데 갑자기 왜 이 질문이 나오고 이 답변이 나왔느냐. 왜 지난달 박수현 전 대변인이 출마 선언을 할 때도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혹시 도지사가 되면은 도정보다는 연애에 더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 속에서 나온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뭐 도지사 되면 연애하겠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렇게 받아친 거죠. 뭐 연애하는 도지사를 뭐 꿈꾼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이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오긴 하지만은 최근 그 사생활 문제 폭로가 나온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한 답변이 아니었느냐라는 지적도. 뭐 싱글이니까 뭐 도지사라도 뭐 다 연애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양승조 의원하고 복귀왕 전 아산시장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정작 도움을 주는 분은 다른 또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빠질 수가 없겠죠. 이 자신의 SNS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두둔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있는 미투를 지지한다면서도 미투 쓰나미에 희생당하고 있는 박 전 대변인을 위해 용기를 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인데요. 이 안 의원은 지난 6월 문 대통령 방미 당시 전용기에서 박수현 전 대변인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가슴 시린 가정사를 듣게 됐다고 했는데 10년 전 가난한 정치인을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잊기 위해 아내의 짐과 옷을 불태웠고 지금은 아내를 용서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의 맑은 영혼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현의 진실을 믿기에 용기를 내어서 오늘 진실의 편에 서야 한다고 결심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이 공직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제 적격 심사를 국민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검증하는 방안을 또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